런던 귀족 샬롯가의 한 부부, 누구보다 우아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값비싼 벽난로와 영국 전통 난방 방식조차 차가운 발밑에 불편함을 막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혁신적인 한국의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난방을 넘어 영국 귀족층과 정계 인사들마저 매료시키며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기술.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차가운 공기에 온몸이 굳은 듯한 느낌으로 눈을 떴습니다. 저희 가문은 몇 세대에 걸쳐 살아온 귀족 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웅장한 외관과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자랑거리였지만 그 안은 언제나 서늘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벽난로는 중앙에 자리 잡아 저택의 상징과도 같았지만 난방 기구라기보다는 장식품에 가까웠죠. 장작이 타오르며 내뿜는 열기는 거실의 일부분만 따뜻하게 할 뿐이었고 저택 전체에 퍼지는 냉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꺼운 담요를 몇 겹이나 덮어도 새벽이 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손발은 늘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늘 차갑고 가끔 저림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까지 더해져 생활은 점점 고단해졌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약을 복용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고생한 적도 있었죠. 그런 저에게 런던의 습하고 추운 날씨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귀족들의 사교 모임에 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참석한 자리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최대한 제 상태를 감추려 애썼지만 피곤하고 초췌한 제 얼굴은 이미 누가 봐도 이상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올리비아가 제 곁으로 다가온 것을 보면 말이죠.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이자 의료 가문 출신으로 누구보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샬롯, 요즘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건가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제 상태를 털어놨습니다. 요즘 밤에 잠들기 힘들어요. 손발이 너무 차갑고 아침이 되면 몸이 무거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고역이에요. 의사들도 뾰족한 답을 주지 못하더군요.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들은 올리비아는 한동안 고민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샬롯, 혹시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온돌이요? 그게 뭔가요? 올리비아는 미소를 띠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닥을 데우는 전통적인 난방 방식을 사용하는데 바닥 전체가 따뜻해진다고 해요. 그냥 집이 따뜻해지는 걸 넘어 사람이 바닥에서부터 따뜻함을 느끼니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몸의 피로를 푸는데도 효과적이라더군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개념 자체가 저에겐 너무 생소했습니다. 런던의 저택에서 자란 저는 언제나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그것을 가리기 위해 깔린 두꺼운 러그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러그를 밟고 있어도 그 아래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저에게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도 온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바닥이 따뜻해질 수 있는 걸까?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나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저는 직접 알아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온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온라인에서 자료를 뒤지며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에 대한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시아 문화 포럼이라는 세미나에서 한국 전통 건축과 온돌 시스템에 대해 다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참석 신청을 했습니다. 포럼에서 한국의 온돌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 아래에 깔린 돌과 흙이 열기를 전달해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는 그 개념은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온도를 사용하는 한옥에서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례는 제 관심을 더욱 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순간부터 저의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런던에서의 고단한 삶, 차가운 바닥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곧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으리란 희망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 생소했지만 그것이 정말 제가 찾던 해답이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만 같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돈되고 현대적인지에 놀랐습니다. 공항은 군더더기 없이 깨끗했고 모든 절차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에서 제공되는 교통편을 이용하는 데까지 일체의 불편함이 없었죠. 처음 만난 한국 가이드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인사는 제가 느끼던 약간의 낯선마저 녹여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한국의 전통 한옥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고즈넉한 풍경과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주는 고유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공간 같았습니다. 제가 묵을 방에 들어섰을 때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은은한 나무 향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나무로 짜인 문틀과 한지로 만든 창문은 따스함과 정갈함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잠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따뜻함이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몸속으로 스며드는 감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낯설고도 경이로웠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저는 그동안 늘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축축한 러그에 익숙했던 저 자신이 무척 가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온기 속에서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옥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두꺼운 이불도 필요 없을 만큼 방 안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벽난로 옆에서 잤던 저의 과거와는 너무나 달랐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몸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제 손발의 차가움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불면증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너무나 개운한 느낌에 놀랐습니다. 늘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찌뿌둥했던 런던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손끝과 발끝에서 차가운 감각이 사라져 있었고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옥방에서 보낸 하룻밤이 제 몸과 마음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난방이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저는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곳은 저에게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곳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공간이었죠. 뜨거운 방에 들어가자 온몸에서 땀이 나는 것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마치 몸속의 나쁜 것들이 모두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온도의 방을 오가며 몸을 달래는 동안 저는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찜질방은 제게 단순히 낯선 경험이 아니라 제 건강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와 느긋하게 거리 산책을 하던 중 저는 한의원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의학에 대해 들은 적은 있었지만 직접 경험할 기회가 있을 줄은 몰랐죠. 약간의 호기심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의원의 내부는 따뜻한 나무 향과 정갈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전통의학에 대한 그림들과 설명을 보며 한국에서 이어져 온 깊은 치유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서자 한의사가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제 상태를 살피더니 잠시 후 정확히 제 증상을 짚어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밤에 쉽게 잠들기 힘드시죠? 특히 날씨가 추워질수록
혈액순환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제 고통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제게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몸의 차가움은 단순히 날씨나 환경 탓만이 아니라 체내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혈액순환을 도와줄 맞춤 한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온돌 생활과 찜질방처럼 몸을 데우는 습관도 지속하신다면 더 큰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는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처방한 한약을 건넸습니다. 작고 아담한 포장 안에는 제 상태를 고려한 성분들이 담겨 있었고 섭취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죠. 그 세심한 설명과 친절함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넘어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진정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의원에서 나온 후 저는 한참 동안 한국의 온돌, 찜질방, 그리고 한의학이 만들어낸 치유의 연속성을 곱씹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중심에 둔 한국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한옥의 따뜻함, 찜질방에서의 땀 흘림, 그리고 한의학의 정교한 진단과 처방. 이 모든 경험이 하나로 연결되어 저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살던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나날들이 지나고 저는 런던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옥에서의 따뜻한 하룻밤, 찜질방의 힐링, 한의원의 섬세한 진단과 처방까지 모든 것이 저를 치유하고 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문득 런던에서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늘 손발이 차갑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들, 얼어붙은 바닥 위에서 웅크리던 제 모습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과 따뜻함이 저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단순한 몸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런던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저택의 차가운 바닥을 다시 밟으며 얼어붙은 듯한 그 감각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 일상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두꺼운 러그와 대리석 바닥, 벽난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을 알고 난 지금 이곳은 더 이상 안락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손발끝이 서서히 식어가는 익숙한 불편함이 찾아왔고 잠들기 힘든 밤을 보낸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온돌을 이곳에 도입해야 한다고요. 온돌 설치를 위해 먼저 영국의 기술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저택에 바닥 난방을 설치한다고요? 바닥을 다 뜯어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넣으려면 비용도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게다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온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단순히 비용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건축가와 기술자 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의 전문가 팀이 런던으로 도착했습니다. 처음 저택을 둘러본 그들은 신중하게 구조를 점검하며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오래된 대리석 바닥, 벽난로와 연결된 기존의 난방 시스템, 그리고 단열이 부족한 상태를 차례로 확인한 뒤 팀의 리더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이곳에 맞춰 적용하겠습니다. 작업은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먼저 대리석 바닥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그 아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난방 배관을 제거한 뒤 새로운 단열재를 깔고 바닥 전체의 열을 순환시킬 수 있는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그 과정은 체계적이고 정교했으며 작업 공간은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세심함과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 집을 방문한 몇몇 지인들은 작업 현장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니 정말 대단한 기술이군요. 우리가 이런 방식을 왜 몰랐을까요? 같은 귀족 가문 출신의 한 부부는 대리석, 판 하나하나를 다루는 한국 기술자들의 세심한 손길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일반적인가요? 저는 그들에게 온돌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 따뜻함이 가져다 준 치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업은 몇 주간 이어졌고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첫날, 저는 맨발로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따스함이 다시금 제 몸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퍼지며 집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희 저택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웅장하기만 했던 공간은 이제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거듭났습니다. 남편도 그 따뜻함에 깊이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샬롯, 이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에요. 집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말처럼 온돌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온돌이 완성된 후 저희 집에 초대된 손님들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귀족 부인은 바닥을 만져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이라니 믿을 수 없네요. 저희 집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온돌의 혁신적 기술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몇몇은 한국의 건축가와 기술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제 삶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저택,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까지 모두 따뜻함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저희 저택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바닥 위에서 눈을 뜨며 시작하는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편안했습니다. 손발의 차가움과 불면증은 이미 제게서 떠난 지 오래였고 온돌은 제 일상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저택에서 열리는 소규모 모임에 초대된 귀족들과 상류층 인사들이 온돌을 경험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 오래된 저택의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요. 한 귀족 부인은 맨발로 바닥을 느끼며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벽난로 옆에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체험하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난방은 늘 큰 문제였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희 저택에서 열린 모임에 다녀간 손님들은 입을 모아 온돌의 놀라움을 이야기했고 이는 다른 상류층 인사들에게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결국 유명한 정계 인사와 귀족들까지 저희 집을 방문해 온돌의 따뜻함을 직접 체험하겠다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제 저택에는 영국의 유력 정치가들과 이름난 귀족 가문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제안대로 바닥에 앉아 직접 온기를 느꼈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샬롯, 이 기술은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공간의 모든 감각을 변화시키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한 정계 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사람과 집을 연결하고 따뜻함을 통해 삶의 질을 바꿔주는 특별한 문화예요. 한국에서 이 온돌을 체험한 뒤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고통은 물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안락함을 되찾았어요. 그 자리에서 몇몇 인사들은 즉석에서 한국의 기술자와 연결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온돌은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돌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저희 저택의 내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열린 여러 모임을 통해 저는 사람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둘러앉아 따뜻함을 느끼며 나눈 이야기들은 평소 딱딱했던 대화와는 달리 진솔하고 따뜻한 교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귀족 계층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가 온돌의 온기로 인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을 바꾼 온돌은 이제 저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저택에 온돌을 설치한 몇몇 지인들은 저를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샬롯, 온돌을 경험하고 나니 제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것 같아요.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문화와 전통 덕분이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의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들을 연결하며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일깨우는 놀라운 유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저택은 따뜻한 온돌로 가득 찬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합니다. 저는 온돌을 통해 단순히 차가운 바닥을 덮은 것이 아니라 제 삶과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제 삶을 따뜻하게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따뜻한 혁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